저희 3C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은 지금 4년 차를 맡고 있고요. 3C라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 코딩이라고 이렇게 앞에 세 자를 따서 저희가 이제 이 코딩 강사 양성 과정에 컨셉을 정리한 겁니다. 뭐 코딩 그러면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담겨야 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고 코딩 강사라는 부분이 강사로 양성돼서 아이들하고 교육학적으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창의성을 유발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코딩 강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3C라는 이름을 붙여서 창의 융합 코딩, 물론 이제 창의성 융합 이런 것들은 교육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코딩에서 역시 이런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3C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모든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볼 내용은 이 코딩 쪽에서 발생하는 교육적인 트렌드를 한번 간단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코딩 강사라는 이 직업을 누가 도전할 수 있는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누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누가 될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양성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된 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 부분이 앞에 3C라고 우리가 창의 융합 코딩 또는 인공지능 융합 코딩을 저희는 부제로 담고 있는데 이런 교과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다가 중학교 한 2학년부터는 굉장히 바빠지면서 코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추세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에서 이 굉장히 코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앞에 나오는 기사처럼 25년부터 또는 26년부터 코딩이 의무화되고 또 코딩의 교육 시간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없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코딩을 빼고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고 코딩에 대한 개념을 빼고서 직업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25년, 26년 이렇게 코딩 교육 시간 또는 의무화되는 이런 트렌드 말고도 디지털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그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의 현장은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상황은 코딩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고 각자 담당한 과목에서 현업을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쁜 게 교육 현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부는 23년, 24년부터 뭐 석박사 통합 과정이니 또는 졸업 전에 교대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트캠프를 설치를 해서 선생님이 될 분 또는 현직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현장은 충분한 코딩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트렌드를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코딩이 어쨌든 아이들의 학습 역량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등장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딩이 기존에서 배웠던 내용과 달리 AI가 지배하는, AI가 리드하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AI 융합 코딩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했다. 이럼으로써 코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저희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의 주요한 근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개념을 던졌지만은 코딩 하면은 전공자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전공자는 코딩을 교육하기에 굉장히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공자라 하면 이공계 전공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전공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당연히 전공자고요. 이런 분들은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코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킬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환영하고 우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비전공자가 이 코딩 교육, 코딩 강사에 참여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절대로 얘기를 합니다. 비전공자 분들 또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 융합 수업을 이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코딩, 창의 융합 수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교육학적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게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만큼 낮춰서 이 코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코딩 지식을 전공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지만은 비전공자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이런 코딩 지식을 배경으로 쌓을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에 참여해서 코딩 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의 이런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초중고 방과후 교사를 많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입문 단계에서는 어쨌든 코딩 강사로서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입문 과정 중에 하나가 초중고 방과후 교사를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요, 지자체에 뭐 여러 가지 돌봄센터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는 동단위의 자체관에도 보면은 코딩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저희 교과 구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창의 융합 코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융합 코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AI가 리드하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AI 융합 코딩 이 두 개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만 해가지고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강사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강의를 시작한 지 수년이 됐지만 최초에 강단에 서서 강의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 중에는 강사로서 알아야 되는 기본 소양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코딩 교육에 있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는 이렇게 블록 코딩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는 텍스트 코딩까지 저희가 아우르고 있고, 블록 코딩하면 대표적으로 스크래치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저희 교과 과정 학교에서는 대부분 엔트리라는 모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을 할 때 스크래치를 베이스로 배워서 엔트리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인공지능 융합 과정 또는 자율주행 융합 과정, 이런 AI가 들어가 있는 이런 과정들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또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에서 너무 가상환경에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가 IoT 융합 과정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두이노라는, 그다음에 마이크로비트라는 이런 기계가 있고, 또는 MQTT라는 이제 통신 기구가 있고, 또는 모바일용 앱 인벤터라는 이런 내용들, 또는 챗GPT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지게 창의 융합과 인공지능 융합에 발맞춰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교과 구성을 저희가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 강사로 거듭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미래의 직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창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 모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1개월 정도의 공지사항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창에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바바를 통해서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도 다 찾아서 봐야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경기도 일자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경기도 일자리단 가로 열고 의정부라고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을 추가하게 되시면 저희 쪽에서 교육과정들을 개설하셨을 때 플러스 친구로 등록되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은 저희가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보시면 경기도 일자리단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녹색창에 통합접수 시스템이라든지 자바바 어플라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과정들이 나오고요. 아까 그 운영 채널에서 다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무 설명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링크를 낼 예정입니다.